네이버 검색 순위를 올리는 블로그 키워드 잡는 비법 낱낱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케터 진입니다. 오늘은 블로그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네이버 검색 순위를 올리기 위해서 어떤 제목으로 블로그를 써야 할지 다들 궁금하시죠? 블로그 노출은 첫째도 키워드, 둘째도 키워드. 블로그 노출을 올릴 수 있는 키워드 잡는 방법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정성껏 작성한 나의 포스트가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줬으면 하는 것은 모든 블로거들의 희망사항이죠. 많은 사람이 나의 블로그에 오게 만들려면 필요한 정보를 검색했을 때 내 블로그가 검색 결과에서 상위에 노출되어야 되겠죠. 그럼 검색 결과에서 상위에 노출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바로 키워드를 잘 잡는 것입니다. 블로그 키워드 잡는 방법 비싼 수강료로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이 영상을 통해서 네이버 검색 순위를 올리는 블로그 키워드 잡는 비법 낱낱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키워드는 제목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제목을 잘 정하셔야 해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노출이 잘 될 수 있는 키워드의 방향은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첫 번째로 사람들이 많이 검색하는 키워드. 두 번째는 내 포스트가 상위권이 될 수 있는 키워드.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들이 잘 안 쓰는 키워드입니다. 물론 가장 좋은 건 사람들이 많이 검색하는 키워드 중에서 내 블로그가 검색 상위권에 노출되는 걸 텐데요. 하지만 일반 블로거들, 특히 초보 블로거들이 이런 결과를 가져오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열심히 블로그를 운영해서 블로그 지수를 차근차근 쌓아온 파워 블로거들이 대부분 이런 영광을 차지하거든요. 그러면 일반 블로거들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상대적으로 경쟁률이 낮은 키워드를 찾는 것이 베스트입니다. 검색량은 상대적으로 적어도 그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내 블로그에 들어올 확률이 높아질 수 있으니까요. 물론 자신이 노출해야 할 키워드가 확실히 정해져 있는 분들은 이렇게 경쟁률이 낮은 키워드를 선택하시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키워드는 한 끗 차예요. 글자 하나만 바꿔도 노출 순위는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떤 키워드를 찾아야 할지 대충 감이 오셨다면 어떤 근거로 그 키워드를 찾을 수 있을지 궁금하시죠? 키워드를 찾을 때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 네이버에 한번 검색을 해보는 방법이 있겠죠. PC로 네이버에 접속을 해서 키워드를 넣고 검색을 한 후에 블로그 탭으로 한번 들어가 보세요. 예를 들어 네이버에서 네이버 순위를 한번 검색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검색 결과가 나오는데요. 이 중에서도 블로그 탭에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몇 건의 문서가 있는지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순위라는 검색어로 검색을 해보면 19만 2건의 블로그 포스트가 검색이 되네요. 혹은 네이버의 검색 광고를 이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검색 광고는 여기 밑에 검색 광고 안내를 한번 눌러보시면요. 네이버 광고라는 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네이버의 검색 광고를 이용하면 개별 키워드들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인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검색 광고는 일단 별도 가입이 필요하고요. 로그인을 한 다음에 여러 탭에 들어가야 키워드 관련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애초에 광고주 중심으로 만들어진 사이트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훨씬 심플하고 효과적인 툴을 이용을 합니다. 바로 Where is Post라는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키워드 마스터입니다. 키워드 마스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원래 이 사이트는 검색 누락 포스트를 식별하는 용도로 만들어진 사이트예요. 내 포스트가 이상하게 조회수가 너무 안 나온다 하실 때 여러 이유로 네이버 검색에서 누락됐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때 누락인지 아닌지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개발된 사이트예요. 그래서 내 포스트 어디 있나 블로그 검색 노출 누락 확인이라는 기능이죠. 네이버 검색 결과를 가져와서 확인을 한다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이트에서 보다 널리 사용되고 있는 건 바로 이 키워드 마스터라는 기능입니다.
키워드 마스터 사용법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블로그 순위는 해당 키워드가 상단에 노출된 순서로 네이버 티스토리 다음 기타로 구분됩니다. 검색량은 최근 30일 동안의 데이터고요. 말 그대로 내가 원하는 키워드를 검색하면 총 몇 명이 이 키워드로 검색을 했는지, 그리고 이 키워드와 관련된 네이버 문서가 몇 개가 있는지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상위 10개의 블로그가 어떤 것들인지도 보여줍니다. 또 하나 중요한 기능은 이 키워드와 연관된 관련 키워드를 보여준다는 건데요. 그리고 또 여러 키워드에 대한 결과를 한눈에 볼 수 있어서 효과적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사이트를 어떻게 활용하면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제가 이틀 전에 네이버 블로그에 올렸던 포스트를 예제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이 포스트예요. 카카오톡 채널 만들기에서 채널 세팅, 홍보까지 마케터 진의 유튜브 채널을 보신 분들이라면 카카오톡 채널과 관련해서 제가 여러 개의 콘텐츠를 만들어서 올린 거를 보셨을 텐데요. 이 콘텐츠는 저의 티스토리 블로그에서도 연재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티스토리의 경우에는 네이버 검색에 잘 잡히지가 않기 때문에 네이버를 통해서 티스토리 블로그와 또 유튜브 채널에 유입을 하기 위해서 작성한 포스트예요. 저는 메인 블로그는 네이버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마케팅 관련한 내용만 티스토리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 네이버 블로그 지수가 높고 검색량도 많기 때문에 티스토리나 유튜브에 더 많은 사람들을 유입시키기 위해서 네이버 블로그를 활용할 수밖에 없는데요. 사실 이 포스트는 유입용 포스트다 보니까 내용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보시면 간단한 인사, 그리고 카카오톡 채널의 의미를 설명을 했고요. 썸네일을 별도로 하나 만들었고 카카오톡 채널을 써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했고요. 이 내용은 다 새로 쓴 거예요. 티스토리 블로그에 있는 내용을 복붙하시면 유사문서에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절대 안 됩니다. 요 이미지 역시 티스토리에서는 사용하지 않았어요. 유튜브에서는 사용했지만 티스토리에서는 사용하지 않았던 이미지를 일부러 올렸고요. 네이버 블로그는 편집이 굉장히 편하기 때문에 이렇게 중요한 내용들을 간단하게 적고 어떤 내용들이 필요한지, 그리고 그 필요한 내용들은 유튜브와 티스토리에서 볼 수 있다라고 링크를 건 거죠. 유튜브 컨텐츠 4개에 링크를 걸었고 또 영상보다는 글이 편하신 분들을 위해서 티스토리 블로그 링크도 걸었습니다. 목표가 유입이긴 하지만 실제로 네이버에서 카카오톡 채널에 관련한 검색을 하실 분들은 이 포스트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포스트에서 내가 더 필요한 내용이 있어 라고 생각을 하시면 여기를 클릭해서 티스토리를 들어오시던지 여기를 클릭해서 유튜브에 들어오시겠죠. 자, 이 포스트를 쓸 때 제목을 정해야 되는데요. 제목을 어떻게 정할까? 우선 제가 만나고 싶은 독자들은 카카오톡 채널에 관심이 있는 독자들이겠죠. 그래서 제가 원하는 키워드는 카카오톡 채널입니다. 그러면 키워드 마스터에 들어가서 카카오톡 채널을 한번 검색해 보는 거예요. 카카오톡 채널을 검색해 봤습니다. 여기 보시면 PC 검색량, 모바일 검색량, 그리고 총 조회수가 나오죠. 총 조회수는 14,500, PC에서 9,600, 모바일에서 4,890이라는 검색량이 나왔습니다. 이 키워드가 굉장히 특이한 편인데요. 요즘은 사실 PC보다 모바일 검색량이 훨씬 많은 경우가 많아요. 근데 카카오톡 채널의 경우에는 주로 일로 쓰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PC에서 검색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걸 알 수가 있었고요. 총 조회수가 14,500인데 비해서 문서 수는 23만 8,348. 굉장히 많죠. 이거는 검색을 하시는 분보다 이거에 관련된 포스트를 올린 사람이 이렇게 많다는 뜻입니다. 문서 수가 이렇게 많다니 다시 한번 치열한 블로그 세계의 현실을 맛보게 되는 거죠. 23만 8,348개의 블로그 포스트 중에서 상위에 노출되려면 얼마나 길게 또 이미지도 잘 사용해서 써야 할까요? 사실 아무리 잘 써도 블로그 지수 자체가 높지 않다면 상위에 노출되는 게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이 키워드처럼 검색하는 횟수보다 문서 수가 16배 이상 차이가 나는 거는 실제로 상단 노출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고 봐야겠죠. 그러면 나는 카카오톡 채널에 대한 글을 썼고 카카오톡 채널이라는 키워드로 내 블로그가 노출됐으면 좋겠는데
도대체 어떤 키워드를 넣어야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요. 이럴 때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관련 키워드를 보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관련 키워드가 나와 있죠. 이 관련 키워드 중에서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이야기에 맞는 키워드가 하나쯤은 있을 거예요. 저의 경우에는 카카오톡 채널 만들기라는 키워드를 한번 선택해 봤습니다. 여기서 클릭을 하시면 이 키워드에 대한 정보를 또 보실 수가 있어요. 카카오톡 채널 만들기라는 키워드로는 PC 검색량 2300, 모바일 검색량 4400, 총 조회수 6700. 네, 조회수는 사실 반 정도의 차이가 나고 있죠. 하지만 문서 수를 보시면요. 카카오톡 채널이라는 키워드로 검색했을 때 23만 8천이었다면 카카오톡 채널 만들기라는 키워드를 넣었을 때는 12,555밖에 안 됩니다. 조회수가 반인데 문서 수는 거의 20분의 1? 이런 키워드가 바로 경쟁력이 있는 키워드겠죠. 조회수 대비 문서 수의 비율을 보더라도 경쟁률이 2대1 정도밖에 안 되는 굉장히 양호한 키워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카카오톡 채널 만들기를 키워드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키워드를 넣어서 제목을 만드는 거예요. 제가 만든 제목은 카카오톡 채널 만들기에서 채널 세팅, 홍보까지. 사실 제 포스트의 글은 카카오톡 채널 만들기에 국한된 건 아니거든요. 하지만 저의 내용을 완벽하게 반영하는 제목을 정하는 게 맞냐, 아니면 더 많은 사람이 나의 포스트에 찾아오게 만드는 제목을 만드는 게 낫냐 생각을 해보면 어쨌든 찾아오는 사람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유입에 더 유용한 키워드를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이 키워드를 가지고도 카카오톡 채널 만들기에서 세팅 홍보까지 라고 제목을 잘 짓기만 하면 내 포스트에 들어있는 내용들을 포괄할 수 있는 제목을 지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 키워드는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인데요. 카카오톡 채널 만들기라는 키워드를 제가 잡았지만 사실 이 키워드 안에 카카오톡 채널이라는 넓은 키워드도 들어가 있죠. 이런 경우에는 좀 운이 좋다고 할 수 있는데요. 카카오톡 채널이라는 키워드를 사용해서 검색을 한 분도 운이 좋으면 여기 들어오실 수도 있겠죠. 하지만 예를 들어서 그냥 카카오톡 채널 이렇게 만들면 됩니다. 카카오톡 채널이 중요한 이유, 이런 식으로 카카오톡 채널이라는 키워드만 가지고 이 제목을 구성했을 때랑 카카오톡 채널 만들기라는 말을 넣어서 제목을 구성했을 때랑의 검색 결과는 천지 차이입니다. 결과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처음에 정하고 싶었던 카카오톡 채널이라는 검색어로 한번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카카오톡 채널이라고 검색을 했더니 제일 상단에는 파워링크가 뜨죠. 그 다음엔 웹사이트, 공식 카카오 페이지, 카카오 채널 관리자 센터 공식 페이지가 뜬 다음에 블로그 탭이 나옵니다. 대중적인 검색어들의 경우에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카카오톡 채널에 대해서 궁금해서 검색을 했는데 일단 광고 나오고 그 다음에 공식 사이트가 나오면 사실 블로그를 찾아갈 수 있는 확률이 많이 줄어들겠죠. 그리고 첫 번째 페이지에서 볼 수 있는 5개의 블로그 중에서 제 포스트는 노출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블로그 탭에 한번 들어가 볼게요. 블로그 더보기에 눌렀는데 여기도 첫 번째 페이지에 있는 10개의 포스트 중에서도 제가 검색이 안 되고 있어요. 제 포스트는 여기 두 번째 페이지에서 요게 제 포스트거든요. 두 번째 페이지 중간 정도에 가야 제 포스트가 검색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본인의 검색 습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검색 결과를 어느 정도까지 찾아보시나요? 보통 자기가 원하는 내용이 한 10개 안에 있으면 이 10개 안에서 보통 해결을 하는 편이죠. 그래서 의미 있는 검색 순위라면 가장 좋은 거는 이 통합 검색에서 노출되는 최초 5개 중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적어도 블로그 탭에서 첫 번째 10개 항목 안에 들어가는 게 사실은 효과적인 의미가 있는 검색 순위라고 할 수 있어요. 저처럼 두 번째 탭 중간에 가는 거는 아예 아닌 건 아니겠지만 상대적으로 보자면 별로 좋은 검색 순위에 들어갔다라고는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선택했던 카카오톡 채널 만들기라는 검색어를 한번 넣어볼까요? 통합 검색에서 블로그가 제일 먼저 뜹니다.
아까 그냥 카카오톡 채널만 떴을 때는 파워링크와 웹사이트가 먼저 떴다면 이 검색어는 상대적으로 경쟁이 덜하기 때문에, 그리고 광고를 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블로그 탭이 제일 먼저 떠요. 이거 자체가 굉장히 유리하죠. 그리고 제 블로그는 여기 두 번째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검색했을 때 첫 번째 페이지, 거기다가 두 번째, 보통 두세 번 정도까지는 눌러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정도면 굉장히 성공한 제목 정하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카카오톡 채널처럼 이렇게 파워링크, 웹사이트 이런 것들이 먼저 나오는 검색어는 별로 추천을 해드리고 싶지 않아요. 검색을 하는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렇게 많은 정보가 내 블로그보다 먼저 노출이 되는 경우에 사실 블로그로 들어올 확률이 별로 높지는 않잖아요. 하지만 카카오톡 채널 만들기를 선택을 하시면 두세 번째 노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유리하다는 것은 당연하겠죠. 한 가지 염두에 두셔야 할 점은 제 블로그는 블로그 지수가 어느 정도 달성이 돼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처음 블로그를 시작하시는 분들이나 블로그 지수가 현재 별로 높지 않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경쟁률이 낮은 키워드를 사용을 하셔도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노출되는 거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스마트하게 키워드를 잘 사용하셔서 블로그를 키워 나가시다 보면 금방 블로그 지수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상단에 노출됐을 경우에 실제 블로그 조회수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시죠? 한번 볼까요? 이 포스트의 통계를 한번 들여다볼게요. 이틀 전에 올린 글인데 누적 조회수가 554. 날짜별로 보시면 제가 올린 날 135, 두 번째 날 187, 세 번째 날 232라는 조회수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 포스트의 좋은 점은 시의성 포스트가 아니라는 점이에요. 네이버가 최신 글을 상단에 위치시키는 경향이 있긴 하지만 최신이 아니더라도 블로그 지수가 높거나 어느 정도 신뢰성이 있는 콘텐츠들은 새로운 글이 발행이 되더라도 계속 검색 결과에서 상단에 올려주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포스트의 경우에도 발행한 바로 그날보다는 그 이후에 점점 더 조회수가 늘어났고 앞으로 한동안은 이런 식의 조회수가 유지되지 않을까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사실 처음부터 말씀드렸다시피 이 포스트의 목적은 저의 티스토리 블로그와 유튜브로 유입을 유인하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네이버 블로그 조회수를 높여줄 뿐만 아니라 다른 매체들로의 유입까지 유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효자 컨텐츠라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조회수가 100에서 200 정도가 나오는 포스트가 내 블로그에 5개만 있어도 하루에 방문자가 1000이 되는 거는 아주 쉬운 일이죠. 물론 하나의 포스트를 작성했다고 해서 그게 오래 갈 수는 없어요. 그게 계속 조회수 100, 200을 기록해 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포스트를 작성하시고 또 스마트하게 키워드를 운영하시다 보면 이렇게 괜찮게 조회수가 나오는 포스트 몇 개쯤은 금방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 사실 이 정도의 조회수는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에요. 이렇게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블로그 키워드 잡는 방법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혹시라도 설명이 미진하거나 또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부분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성실히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마케터 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